고등학생 때 만났고 그가 의사가 되기까지 난 모든 걸 줬어요. 그런데 청첩장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관 앞, 그것은 말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갔다는 흔적은 없었고 문 앞 센서 등조차 켜지지 않았던 이른 아침. 나는 그 조용한 봉투 하나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흰색, 광택 없는 종이. 아무런 이름도 글자도 마크도 찍혀 있지 않았어요. 그저 도무지 감정을 담을 수 없는 아주 조용한 정적 같은 봉투 하나. 내가 그걸 집어들었을 땐 이미 손끝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건 그 사람이구나. 나는 문을 닫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그 사람 이름이 거기에 어떻게 박혀 있을지를 나는 알고 있었어요. 너무도 또렷하게. 그 봉투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는 통보였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서 더는 초대받지 않는다는 침묵이었어요. 나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한 장의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청첩장, 하얀 배경, 금빛 글씨, 정갈한 서체로 정리된 2개의 이름, 그리고 날짜, 장소, 그리고 작은 인사말. 축복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소중한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분, 행복, 축복. 그 단어들이 가슴에 닿기도 전에 나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 그 사람 인생에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 그걸 알기까지 딱 3줄이면 충분했어요. 나는 청첩장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생각도 감정도 없이 그냥 그 문장들을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축복하라고요? 나는 그 사람의 축복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가장 흔들릴 때, 그 사람을 가장 많이 붙잡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밤늦게 전화를 걸어 나 이 길 맞는 걸까? 라고 물었을 때 3시간 넘게 귀에 대고만 있던 이 손이 그 사람의 꿈을 붙잡아 줬는데요. 그가 병원비가 없다고 울먹였을 때 한 달 내 월급을 쪼개 조용히 통장으로 보냈던 내가 그 사람 인생에서 없던 사람이 되었네요. 그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의 문 앞에서 이 청첩장 하나로 나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어느 이름에도 내 흔적은 없었고 어느 인사에도 내 존재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과거였고 그는 지금을 살고 있었어요. 나는 그 청첩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구기지도 않고 찢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말없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이야기였어요. 한 장의 카드, 말 없는 통보, 그리고 침묵. 나는 그 침묵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눈물도 쉽게 흘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날 이후 나는 그 사람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랑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잔인하게 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것도요. 그를 처음 본 건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봄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고 교실 안은 아직 계절이 오지 못한 듯 조금은 건조했죠. 담임 선생님이 문을 열고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얘들아, 전학생이다. 앞으로 잘 지내봐. 그 말 뒤로 한 남자아이가 조용히 고개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나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그는 나보다 두 줄 앞, 창문과 복도 사이 중간쯤 자리에 앉았어요. 그 아이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말수가 많은 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누군가를 그렇게 오래, 그렇게 조용히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하얀 손가락 사이를 바라보다가 볼펜을 돌리는 습관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가끔 책장을 넘길 때 숨소리를 죽이곤 했죠. 말도 인사도 없었어요. 그저 눈으로만 그 사람을 따라가던 날들이었어요. 하루는 그가 교과서를 떨어뜨렸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책을 주워 건넸어요. 고마워.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수십 번 떠올리며 고마워라는 말을 내 입으로 흉내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책가방을 더 조용히 열었고 교실에서 발소리를 줄였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좀 더 편하게 느끼길 바랐거든요. 그는 점점 내 일상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가 입고 온 셔츠 색깔을 기억했고 그가 먹는 매점 빵 종류를 외웠고 체육 시간에 공을 찰 때 무슨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는지까지 알아버렸어요. 나는 그런 나를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그걸 알게 됐죠. 사랑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웃음이 나고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 하루가 특별해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연습장 한 장을 찢어 내게 건넸습니다. 이 문제 설명 좀 해줘. 처음 나눈 대화였어요. 처음 눈을 마주치고 입술을 움직여 주고받은 말이었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고 그의 노트 위에 수학 공식을 적어 내려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걸 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끔 나를 찾았습니다. 시험 전날엔 내 자리로 와서 문제를 물었고 비 오는 날엔 같은 우산을 썼고 급식줄에 서면 뒤에서 조용히 야하고 불렀습니다. 별말은 아니었지만 그 짧은 소리 하나에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날부터 나는 조금씩 아주 조용히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말한 적도 없었고 편지를 쓴 적도 없었지만 그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은 교실의 햇살처럼 늘 조용히 그의 옆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람이 웃는 순간 내 마음은 봄처럼 피어났고 그가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 시선 끝에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서로의 이름을 자주 부르지 않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사람 안에 작게라도 내 자리가 있길 바랐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오길, 그 사람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길 바랐습니다. 그게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순간의 기억입니다. 말없는 시작,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가장 또렷하게 울리는 기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교복 위에 검은 카디건을 덧입었습니다. 기온은 생각보다 낮았고 마음속엔 묘한 허전함이 일렁였어요. 그는 교복에 꽃을 달고 있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장난도 치고 그야말로 미래가 반짝이는 사람처럼 보였죠. 나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한 장 부탁하는 일도 하지 않았고 사인펜으로 교복에 글을 남기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내 가슴에 그 순간을 새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의대에 진학했고 나는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갔어요. 서울과 진해. 지도로 보면 불과 몇 시간 거리지만 현실 속에선 수없이 많은 벽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기계 앞에 섰고 하루 10시간 똑같은 부품을 조립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기계는 늘 같은 소리를 냈고 사람들은 감정이 없었어요. 무표정한 선배들, 지친 표정의 동료들, 그리고 잔업에 쫓겨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가는 나.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나는 점심시간이면 그가 앉아있을 캠퍼스를 상상했어요. 잔디밭, 벤치, 커피 한 잔, 그리고 흰 셔츠에 청바지 입고 햇살 아래 웃고 있을 그 사람의 모습. 그 상상이 내 하루를 견디게 해줬습니다.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편의점에 들러 그가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샀어요. 라면, 과자, 속옷, 필기도구, 그리고 그가 좋아하던 초코바. 작은 택배 상자에 그것들을 담아 서울의 주소로 보냈어요. 택배를 붙일 때마다 직원은 내게 물었죠. 보내는 사람, 수취인 똑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이름은 달라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종종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 고마워. 요즘 좀 바쁘긴 한데 나 괜찮아. 내가 있어 참 다행이야. 그 짧은 문장들에 나는 매일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가 내 존재를 잊지 않았다는 것, 아직도 나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면 됐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 그 사람은 서울에서 잘 나가잖아. 너만 너무 마음 쓰는 거 아냐?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냐. 그 사람은 내가 믿는 유일한 사람이야. 나는 내 꿈을 접고 그 사람의 꿈을 살게 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게 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길, 누가 대신 책임질 수도 없고 누구에게 원망할 수도 없는, 하지만 돌이킬 수도 없는 길. 그 사람은 조금씩 멀어졌고 나는 점점 더 깊숙이 그 사람 인생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어요. 그가 기침을 하면 약을 챙겼고 그가 자취방에 냉장고가 없다고 하면 그달 월급으로 작은 중고 냉장고를 사서 보냈어요. 그는 고맙다고 했고 나는 더 줄 게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게 우리 사이였어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관계.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날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그 사람의 꿈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캠퍼스를 거닐던 그 봄, 나는 공장에서 귀마개를 끼고 기계 소음을 들으며 그의 성공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와 나의 거리였어요. 짧고도 멀었던 거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간극. 나는 공장으로, 그는 캠퍼스로. 그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하늘이 흐렸습니다. 새벽부터 잔뜩 구름이 끼더니 비가 쏟아질 듯 말 듯 공장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마저 하늘빛에 묻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작업복을 걸치고 도시락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집 앞 골목길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젖은 운동화, 그리고 축 처진 어깨. 그 모습은 내가 기억하던 서울의 캠퍼스를 걷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그도 나를 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말을 걸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좀 실수했어.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가 한 손에 쥐고 있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축축이 젖은 구석, 번진 잉크. 가까이 다가가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휴학계. 그가 의대에 진학한 지 3년이 되던 해, 수업은 늘어났고 실습은 바빠졌고 생활비는 늘 모자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장학금 떨어졌어. 알바도 못하고 등록금이 모자라.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서도 도움을 못 받아. 그는 그 말을 하며 한참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하늘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고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빗방울 하나가 또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월급 받은 지 이틀. 카드값도 나가기 전이었고 한 달치 생활비로 쓸 예정이던 돈이었어요. 그는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안 돼. 나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웃었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다 너 혼자 해낸 줄 알아? 아니야. 나도 같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을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멈추면 그동안 내가 함께 걸은 것도 쓸모 없어진다고.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 없이 입을 꾹 다문 채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나는 그의 앞에서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주는 순간이었어요. 돈이 아닌 믿음이었고 헌신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지 않았지만 대신 내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고맙다. 말로는 다 못 전할 만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우산 아래 그는 홀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작업복, 손끝에 남은 그의 온기,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 들어와 박힌 무언가. 그날 이후 그는 휴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돌아갔고 나는 공장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서로에게 조금씩 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가 건넨 그 손길은 언젠가 그에게 무겁게 남았을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라고 믿었어요. 기댈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이 젖는 것. 그 사람은 한참 후에야 말했죠. 그날 내가 날 살렸어.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말을 곱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한테 살려달란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었을까? 몇 해가 지났습니다. 봄이 5번 오고 겨울이 5번 지나갔어요. 그는 의사가 되었고 나는 여전히 공장 기계 옆에 서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병원 광고에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던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어요. 도연이 이제 인턴 끝났대. 정식 레지던트 붙었다더라.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막혔던 건 아니에요. 그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그가 의사가 되었다는 건 분명 기쁜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단 한마디도 단 한 줄의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 됐어.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그의 성공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의 시작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은 과거처럼 그는 조용히 그 새로운 세계로 걸어갔어요. 그 무렵 내게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무 글씨도 보내는 사람도 없이 말없이 놓인 봉투. 그 안에는 청첩장이 들어있었어요. 그의 이름,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누군가의 이름.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오래도록 그 한 장의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하객도 친구도 가족도 아닌. 청첩장은 정중했고 말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한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린 냉정한 선언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의사가 되었고 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나라는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자격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청첩장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구기지도 찢지도 않았어요. 그럴 자격조차 나에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뭘 한 걸까?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썼고 돈을 썼고 마음을 썼고 꿈까지 건넸는데 그 끝에 돌아온 건 이름도 없이 전해진 하얀 종이 한 장뿐. 그 종이 위 은빛 글씨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했고 그 아래 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넌 너무 많이 줬어. 애초에 사랑 아니었던 거야. 왜 그렇게까지 했어?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말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걸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틀린 걸까? 그 사람이 변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같은 이야기를 쓴 적이 없었던 걸까? 청첩장을 넣은 서랍을 닫고 나는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그 속에서 나는 아무 소리도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했고 나는 잊혔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아프지 않게 조금씩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건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혈압약을 타러 시내 큰 병원에 들렀을 때였어요.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건네고 복도 끝으로 돌아서려던 그 순간 그 사람이 나와 마주쳤습니다. 하얀 가운, 정돈된 머리, 목에 청진기를 건 채 차트를 들여다보며 걷고 있던 그 사람. 나는 움찔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도 나를 본 듯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떼는 순간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익숙한 듯 하지만 너무 낯선 얼굴로. 오랜만이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이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질 때 마치 누군가 내 등을 밀어낸 것처럼 공기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같은 복도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시간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내게 물었습니다. 잘 지냈지? 나는 대답했어요. 응, 그럭저럭. 그 말 외엔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축하해도 왜 그랬어도 나 기억해. 그 어떤 말도 이 자리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병원에 무슨 일로 왔어? 괜찮은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 약 좀 타러. 가끔 오는 병원이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너 여기에 있던 거야?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멀리 도망쳤어? 하지만 나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순간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이미 내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가 입고 있는 가운, 그가 뿜어내는 공기, 그가 하는 말투, 그 모든 것이 내가 알던 도연이와는 달랐어요. 그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도무지 말이 닿지 않는 사람. 더 이상 감정을 나눌 수 없는 사람. 그는 문득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 진료 있어서 먼저 들어갈게. 건강 잘 챙기고. 그는 내게 손을 흔들지 않았고 나는 그를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나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곧 문이 닫혔고 그 안으로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그와의 시간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작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나, 이젠 더 이상 같은 시간 위에 서 있지 않았어요. 아주 낯설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했던 이름, 너무도 익숙했던 얼굴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누구에게도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나는 웃으며 말했죠.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사실은 그날 이후 나는 어떤 단어도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든 그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올 것 같았고 누구의 이야기를 하든 그 사람이랑 엮였던 기억이 따라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출근길에도, 일하는 중에도, 퇴근길에도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 그 사람 병원 광고가 흘러나와도 그저 손을 뻗어 껐습니다. 길을 걷다가 하얀 가운을 입은 누군가가 보이면 눈을 내리깔고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가 보냈던 문자들, 그가 줬던 책, 내가 사서 보냈던 그 작은 물건들 모두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찢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묻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잘 알았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은 내 입으로도 꺼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건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그저 말없는 체념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수없이 많은 말들을 아꼈습니다. 힘들 때도, 기댈 곳이 없을 때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에도 나는 한 번도 그에게 내가 힘들다고 말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나에 대해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 사람은 끝까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닫았습니다. 말을 멈추는 게 그 사람을 지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한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를 찾으러 간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그렇게 조용히 늙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이 없어진 인생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시계처럼, 기계처럼, 감정도 대화도 없는 삶.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잃은 것들 위해,
다시 세워야 할 건 없었고 그저 무너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루를 버티는 일만 남았어요. 사랑을 잃고 말을 잃고 그리고 나 자신도 조금씩 놓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 이후의 내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쌓여있던 봉투들 사이에서 가장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노란 빛이 감돌았고 가장자리에는 시간의 흔적처럼 살짝 구겨진 자국이 있었죠.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고 처음 한 줄을 쓰기까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도연아, 내가 그 이름을 종이에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입 밖으로도 꺼내지 못했던 이름, 누군가 앞에선 절대 말하지 않았던 이름, 그 이름을 다시 쓰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너를 처음 좋아하게 된 건 내가 나를 먼저 바라봤을 때였어. 사실은 그것도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그때부터 너를 계속 바라봤어. 편지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책상 위 시계는 멈춘 듯 밖의 세상은 조용했고 그날의 나는 오직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들로만 가득 찼습니다. 넌 몰랐겠지만 너 잘 되라고 기도한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서울역에서 돌아오는 길 너가 준 말 한마디에 몇 날 며칠을 버틴 적도 있었고 너무 많이 줬다고. 아니, 난 그냥 줄 수 있어서 좋았던 거야. 그게 사랑이잖아. 나는 계속 썼어요. 지우지도 않았고 다시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따라가며 한 줄 한 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넌 나를 잊었겠지. 나도 이제 너를 기억하지 않기로 했어. 근데 이상하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기억에 이름표를 떼는 것뿐이더라. 이제 너는 내 안에서 그냥 어느 봄날의 풍경이야. 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접착제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맨 아래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편지는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럴 용기도 없었고 그 사람이 받을 필요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대답을 바라지 않으니까요. 이 편지는 내가 나에게 쓴 고백이었고 내가 그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기 위한 작별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했고 서늘했고 어딘가 정리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한 장의 편지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숨결을 따라 내 삶을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먼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출근 시간 전의 공장은 묘하게 낯설고 쓸쓸했어요. 철제 펜스 너머로 보이는 희뿌연 하늘, 멈춰있는 기계들, 그리고 그 기계 앞에 하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내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출입문 앞 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던 자리. 똑같은 풍경, 똑같은 공기, 똑같은 리듬.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은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을까? 나는 지난 수년간 이 문을 몇 번이나 드나들었을까? 몇 번의 봄, 몇 번의 겨울, 그 모든 계절을 나는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마다 나는 그 사람을 떠올렸어요. 기계에 손을 얹으면 그 사람 손등이 떠올랐고 기름때가 밴 작업복을 입으면
서울에 있던 그의 흰 가운이 떠올랐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앉아 국을 뜨면 그가 말없이 내 도시락을 열어보던 기억이 따라왔어요. 그 모든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그에 대한 원망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내 안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가라앉혔습니다. 이제는 그가 웃는 얼굴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나를 부르던 그 어조마저도 조금씩 흐릿해졌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덮는 삶을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를 덮는 하루, 그를 묻는 계절, 그를 지나쳐가는 시간.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나 혼자 서 있었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고 기계 소리가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동료들이 도착하고 나는 평소처럼 인사하고 평소처럼 손을 씻고 평소처럼 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아침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건 나만 아는 이야기고 이제는 나 혼자만 꺼낼 수 있는 기억이니까요. 오늘도 공장은 돌아갑니다. 나를 닮은 기계 소음 속에서 나는 조용히 한 사람을 놓고 또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나는 거실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전 그 편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곱게 접혀있던 종이, 아직도 펜 자국이 선명한 그 글자들, 도연아로 시작하는 그 문장을 이제는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이 다 떠올랐어요. 나는 편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다시 닫고 잠시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작은 인연의 무게를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원망하지 않았고 그를 부르지도 않았고 그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가진 전부를 건넸고 그는 그걸 조용히 받아 아무 말 없이 떠났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는 내 인생에서 어떤 후회도 없이 떠날 수 있겠니?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헌신했던 것도, 기다렸던 것도, 사랑했던 것도, 그 모든 순간이 내 전부였고 내가 나답게 살았던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너는 지금도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문득 내가 떠오르진 않니? 너의 성공 한켠, 너의 웃음 뒤에 내 이름이 서리지 않니? 너의 선택은 너의 몫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이제 너의 삶이 감당해야 할 것이야. 나는 이제 묻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너는 언젠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해야 할 거야. 그때 나는 정말 옳은 선택을 했는가? 나는 지금 작은 기쁨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공장의 일과 혼자 먹는 저녁, 혼자 걷는 산책길. 모두 조용하고 모두 평범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안에서 나는 매일 한 발씩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이름이 아예 떠오르지 않았고 어느 날은 그 얼굴을 기억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사랑이 끝났다는 건 이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려 합니다. 너의 선택이 옳았다면 그 길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만약 너의 한 구석이 이 삶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그건 후회는 내 몫이라는 뜻이야. 나는 다 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울었어. 이젠 조용히 보내줄게. 정말로.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